네, 직무 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 기업의 이름을 대면 이게 어디야,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정말로 하셨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핫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는 기업입니다. 바로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이 아직도 어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더 회사죠. 그러니까 의류에 대해서 패션이라기보다는 좀 의류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의류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조를 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벤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채용을 진행을 해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면접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정말 이 기업의 면접 절차를 보면 정말 개미지옥이다.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면접 절차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워하신다든지 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한세실업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요.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기업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세실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취업준비생분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졸 신입 초봉 기준으로 4,600만 원인데 고연봉이라는 것이 강점일 수 있고 업무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 업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업무가 굉장히 쉽지 않다. 굉장히 많은 체력과 많은 집중력을 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연봉이지만 지금 IT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세아상역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살짝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기보다는 이 4,600만 원 정도의 연봉인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 정말 인센티브가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말 그만둬야 되나 할 쯤에 인센티브 입금된 내역을 보면 그만둔다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하나씩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분야가 아무래도 가장 큰 파일을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제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옷을 만든다, 의류를 만든다 이기도 하지만 옷을 만드는 원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원단을 만드는 원사, 그러니까 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제조를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작만 해서 말하자면 택배 회사에 갖다 주듯이 무역이나 납품은 다른 회사에서 하냐, 그게 아니라 무역도 직접 합니다. 그 무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가 제작했던 원단, 원사, 그리고 또 직접적인 의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PB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수출까지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도 그러니까 진행을 한다고 봐야겠죠. 무역 및 유통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원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생긴 원단 만들어줘 라는 수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원단을 개발해서 그 R&D한 원단을 직접적으로 역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원단이라는 건 개발을 어떤 것들을 하냐. 일단은 프린팅, 예쁜 프린팅을 쫙 이렇게 놓아서 이 프린팅을 직접적으로 입힌 원단을 주로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염색을 예쁜 색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단에 대해서 마재질이 70% 거기에다가 면사 30% 이런 원단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염색을 예쁘게 하는 그런 염색 그리고 염색을 한 뒤에 워싱하는 워싱 이런 프린트, 염색, 워싱 위주로의 R&D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컬러 분야에 대한 R&D 직무자를 많이 채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색조, 색채 관련 그런 전공을 가지신 분이나 약간의 그건 아닐지라도 디자인 등등의
뭐 분야에서 컬러 쪽에 조금 특화된 분들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런 옷을 만들어줘 라고 그림이나 사진을 줬을 때 디자인을 직접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더 멋있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준 느낌이나 이미지대로 실제로 옷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프로덕트를 디자인한다. 이 그림을 주고 이 옷을 이대로 만드는 프로덕트 디자인도 있고요. 테크니컬 디자인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주로 뽑는다. 뭐 거기에다가 뭐 경영지원이나 재무나 뭐 이런 분야들도 당연히 채용을 하겠죠. 그래서 근무 환경을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이나 세아상영 역시 아무래도 의류지만 패션 분야이다 보니까 여성 인력이 50%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벤더 업계 기업 투탑 한세와 세아가 연봉 차이가 상당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종업계 최고 연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글로벌한 업무 환경도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해외 지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데 해외 지사에서 파견을 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년 정도의 단기간 체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장기간 뭐 10년 이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베크롬비의 뭐 해당 땡땡 무슨 뭐 이런 스타일링을 진행을 한다. 그럼 우리 부서끼리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해외 영업 부서끼리의 협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내에서 우리 부서끼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의 뭐 개별적인 역량이 더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텐데 추가적으로 협력 지사나 협력 부서의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바이어한테 보내주고 바이어가 이걸 오케이를 해야 될 때 샘플은 누가 만들죠? 디자인실에서 만들고 샘플실에서 만들겠죠. 그런 유관 부서와의 협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역 물류 부서와의 협력 그래서 뭐 내가 어제도 보냈는데 오늘도 또 보내고 뭐 어제 보내려고 하던 걸 취소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화력을 많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와 일을 하려면 당연히 시차가 나겠죠. 그래서 시차 때문에 잦은 야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고강도의 체력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또 고강도 체력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단이나 뭐 샘플이나 이런 것들 뭐 내가 뭐 쫙 멋있게 뭐 사장님처럼 서류에 사인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단도 들고 옮기고 나르고 샘플실 정리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정말 실제로 내 몸을 쓰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5, 6년.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한세나 세아에서 5, 6년을 근무했다라고 하면 그 한세에서 정말 근무했다는 나의 역량과 이런 고강도 업무를 버텼구나라는 열정과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을 쳐주기 때문에 다른 뭐 패션 회사를 가신다거나 할 때 아니면은 꼭 패션 회사가 아니라도 무역 및 물류 회사를 가실 때 굉장히 강점이 인정이 잘 된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뭐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당연한데요. 바이어는 대부분 영어권, 영미권 그런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누군지를 좀 볼까요? 바이어는 자라, 뭐 아베크롬비, 뭐 아메리칸이글, 우리가 최근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뭐 유니클로 이런 등등의 글로벌 SPA 브랜드 혹은 글로벌 캐주얼 브랜드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한세나 세아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의류를 많이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간에 이런 바이어들과는 영어로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생산업체,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 말레이시아 공장 이런 생산 공장, 생산 기지들과 소통을 하실 때에도 베트남어나 뭐 미얀마어나 이런 언어가 잘 되면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영어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베트남어나 이런 해당 국가 언어를 하시면 우대가 되겠죠. 그래서 한세실업이나 세아상역의 뭐 면접은 뭐 비외대생과 외대생으로 나뉘고 외대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동남아 국가 언어 전공자들끼리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먼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류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산 과정을 컨트롤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봉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패션 부문의 전공자들을 좀 많이 뽑는 것은 사실이나 비전공자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샘플을 만드는 단계에서 그냥 봉제 시스템만 이해한다고 끝이 아니겠죠. 꼼꼼함도 중요할 거고 무역 관련 실무 지식도 중요할 거고 뭐 영어 능력도 중요할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패션 부문 비전공자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생산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뭐 납기 일자를 5일 당겼다 그랬을 때 생산업체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게 만드는 공격적이고 강한 설득력. 그리고 또한 바이어를 설득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내가 신입이나 뭐 조금 대리 1년차 뭐 이럴 때는 많이 없겠지만 과장급 이상이 됐을 때는 바이어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코스트, 그러니까 단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도 단가에 대한 계약을 아주 설득적으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한세실업이나 세아상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안정도 평가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운영을 잘 못하나 보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는 중간 단계에 있는 제작 공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코스트 계약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면접에서 만약에 그렇구나 코스트 계약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염두를 해두시면 그런 거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속 연수 보셨죠? 충분히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들을 끝낸 자만이 코스트 계약을 할 수 있는 5년 이상의 근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고객 지향 마인드, 바이어가 시키는 대로 다 요구 조건 잘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죠.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이야기를 하고 생산업체는 생산업체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간에 끼어서 내가 조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의지 이런 거 중요하겠죠. 철저함과 꼼꼼함 당연히 중요합니다. 샘플 지시서를 작성할 때에도 바이어의 요구 조건을 세세하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바이어가 리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이런 수정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샘플 지시서를 썼다고 그걸 생사업체에서 다 정말 메떡같이가 찰떡같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들을 계속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출기업 필수 요소일 것 같습니다. 환율, 세계경제 관련 지식, 무역실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세나 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한세나 세아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서류 통과에서 중요하고요. 인적성에서는 뭐 당연히 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세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개미지옥 같다. 무려 4차 최종 면접까지 있고요. 4차 면접에서도 뭐 임원 한번 보고 부회장님 한번 보고 이러면 5차까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대부분 1차에서 물어본 거 2차에서 또 물어보고 2차에서 물어보고 3차에서 또 물어보고 3차에서 물어보고 4차에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다만 2차 합숙 면접에서는 PT 면접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토론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든지 최근 컬러 트렌드에 맞춰서 뭐 2019 FW 뭐 아니면 2020년 SS의 어떤 뭐 스타일링을 뭐 발표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준이 좀 평이하다. 세아 상역도 궁금해하실까 봐 한번 채용조차 넣어봤습니다. 서류 전형 있는 다음에 1차에서부터 역량과 영어 면접을 한 뒤에 인적성을 보죠. 이 얘기는 뭘까요? 세아 상역은 특히나 영어 실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웬만한 영어 실력 아니면 다 떨어진다. 근데 한세 실업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은 세아 상역에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인적성 역시나 적성보다는 인성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어 및 동남아권 언어 능력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고요. 패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좋겠죠. 하반기 공채 진행 직무 보겠습니다. 해외 영업 그리고 지역 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뽑는데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전문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는 그냥 저 여행 많이 가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직무는 똑같습니다. 샘플링하는 그런 게 일단 있고 발주 관리, 오더 핸들링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는 해외 영업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핏, 이게 좀 꽉 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조금 벙벙한가 이런 핏감을 보는 것,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프로덕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SMS, 탑, 그리고 쉽먼트 어떻게 보내줄 건지 이 5가지에 대해서 샘플링 진행하는 게 보통 사원급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옷을 만들 건데 이 원단 뭐 예를 들어 몇마 주세요라는 원단이나 부자재 발주, 그 다음에 QA, QC 매뉴얼, 이거 원단 제작해 주실 때 이 정도 퀄리티 맞춰주세요라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죠. QA, QC 업무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거 여러 가지 납품워치 컨트롤 이런 것들을 그 사원급 이상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급 정도가 되면 이제 오더를 수주하고 생산 스케줄도 직접 관리하고 바이어 컨트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팅, 어떤 단가로 진행할지 이런 것들도 대리급 이상이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 파트에서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를 하다가 물류를 하다가 뭐 총무를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요. 인사채용과 각종 경영 지원 업무를 이제 총무 파트에서 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보겠습니다. 각 천자에서 총 3천자를 요구를 하는데 자기소개 그리고 열정, 창의, 힘든 경험에 대해서 각각 서술한 뒤 이걸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서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자기소개 자율 형식에서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량들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들 중에 유사 업무를 해봤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끼워 맞춰서 좀 작성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과 역량 그리고 직무 유사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정, 창의, 힘든 경험은 1000자를 작성해야 되니까 각 250자 혹은 각 300자 정도로 작성을 하시는데 이 열정, 창의, 힘든 경험 모든 것들은 다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근속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 업무가 굉장히 고체력을 요구하고 고강도의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바다 건너서 외국으로 물건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어도 자기 조건을 얘기하고 생산업체도 조건을 얘기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운 문제 해결 경험. 창의적으로 발상을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걸 어떤 특이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창의적으로 내가 너무 신기한 뭔가를 해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방금 말씀드린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강한 문제 해결 의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결국 해결해낸 경험 이런 것들이 어필돼야 되고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다. 이걸 너무 강조하시면 그럼 의류 제조회사가 아니라 패션 기업에 가시거나 창업을 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대한 그런 의류 산업에 대한 열정을 적정 수준 보여주시고 무역이나 물류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글로벌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등등을 어필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의류학과나 패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패션 트렌드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마시고요. 주로 내가 봉제를 너무 잘 이해했고 내가 깔끔하게 옷을 잘 만들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봉제에 대한, 가먼트에 대한 이해가 아주 훌륭하다. 이런 것들 위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있어서도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걸 잘 견디고 내가 힘든 걸 견뎌서 어떤 업무가 내 스스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뿌듯함이 내가 직업을 갖는 이유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한세 실업이 적합하다. 이런 위주로 서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건 한세나 세아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한세, 세아 두 로고를 다 상단에 제가 이렇게 높여놨는데요. 국제정세 이슈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패션 산업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관세가 어떻게 됐다. 최근에 뭐 무역이 어떻게 됐다. 뭐 무역협정 이런 것이 있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업 간에 뭐 혹은 국가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서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해당 뭐 특정 브랜드나 뭐 특정 기업에 대한 뭐 매출이 급감했다. 이런 국제 정세나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것이 중요해서 최근 관련된 세계 경제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달러화를 어떻게 했다. 환율을 어떻게 조정했다. 뭐 미국이 중국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에 대해서 조금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가실 때에도 면접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들 있잖아요. 뭐 우리의 생산 기지가 있는 동남아권 그리고 주 거래처인 그런 글로벌 의류 기업 중에 그 모 국가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다 정도는 좀 그 면접 직전에 보고 가셔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뭐 이런 거는 최근에 잘 안 물어보긴 합니다만 물어봤을 때 대답하면 너무나 큰 감동이겠죠. 그리고 가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패션을 너무 사랑해요. 패션 트렌드에 민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는 의류가 처음에 정말 실오락이었을 때부터 제작이 돼서 이것이 정말 고객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를 제가 다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옷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정말 궁금했고 옷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들어 본다는 데 큰 뿌듯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의류 업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래서 PB 브랜드를 만들어서 납품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타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출 증대라기보다 이건 원가 절감일 수 있겠는데 한세나 세아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를 낮추고 여타의 불필요한 과정들을 없애서 훨씬 더 단가를 낮춘다는 게 직접적으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도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어서 단가가 훅훅훅 낮아지는 이런 제조업체, 그런 중간 벤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트렌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내가 꼭 IT 전공이 아니더라도 공부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3D 프린터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고객사와 샘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해 보셔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근 패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난번 면접에서 PT 주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패션 트렌드를 가지고 뭐 스타일링을 제안해봐라 이런 류의 뭐 면접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팬톤 컬러 이렇게 공부하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팬톤 컬러랑 패션 트렌드 컬러는 다릅니다. 그래서 팬톤 컬러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조들이 이야기하는 걸 쓱 이렇게 봤다 그러면 우리 조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셔도 돼요. 팬톤 컬러도 중요하지만 그런 트렌드보다 실제 패션 트렌드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컬러를 중심으로 한 뭐 트렌드를 뭐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올해 팬톤에서 설정한 컬러들 이런 것들과 네온은 정말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팬톤 컬러는 사실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웹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지 패션 쪽에서는 크게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뭐 런웨이에서 뭐 이런 트렌드들이 나왔는데 이런 쪽으로 어필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최근 면접 질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렸고요. 한세나 세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탄탄한 기업이고 여러분이 조금 업무가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많이 성장시켜줄 수 있고 한세나 세아 출신으로 만약에 이직을 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고 이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뭐 벤더 업계에서 만약에 이직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장기간 근속을 안 하셔도 충분히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한세나 세아가 아니더라도 내가 벤더 회사에서 나의 강점, 나의 전문성을 길러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세나 세아 이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나 세아가 아닌 벤더 회사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연봉이 너무 낮아서 가기 싫어요 하지 마시고 몇 년만 버티시면 여러분에게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직무 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스완제이의 임송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